안녕하세요. 카더 다이제스트입니다. 시즌 리뷰했던 5회 이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고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카더가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녹화 마치고였나요? 아니 그냥 만났었죠? 네, 그냥 네, 만나서. 그래서 또 네.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되게 이제 언제 봐도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기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네,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회 녹음 시점이 9월 30일이에요. 네, 오프 시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 주제를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 약간 요런 류의 팟캐스트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시즌 프리뷰입니다. 5회에서는 먼저 동부를 다뤄보겠고요. 이번 시즌 프리뷰는 오프 시즌 리뷰를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패널 소개에 앞서서 오늘은 소닉님께서 개인 사유로 불참하시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꽃 앤서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앤서입니다. 저번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 조명을 썼다가 제 얼굴이 불타올라서 고스트라이더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니 왜 불꽃앤서가 없고 고스트라이더가 있냐는 피드백을 하도 많이 받아서 오늘은 멋짐을 포기하고 조명을 넣지 않고 이번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스바님도 오셨습니다. 네, 탱킹팀 보스턴 팬 스페이스바입니다. 불꽃 앤서님 먼저 그 플레이오프 직행팀으로 어떤 팀들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반적인 순위 그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뭐 ESPN, 뭐 흡스 뭐 이런 데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차기 시즌 프리뷰에서 리그 트렌드를 좀 고려해서 이 네. 순위를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가졌나, 그리고 로스터 뎁스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확실한 클러치 무기 혹은 감독이 변수 창출로 클러치를 커버해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인가, 그리고 로스터 밸런스가 좋은가, 그리고 로스터 연속성이 좋은가, 요 5가지 기준에서 매겼고요. 네. 세간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순위를 낮췄고, 미래 부상 이슈는 이미 이탈한 선수가 있는 팀은 낮췄고, 그 이탈한 선수가 없으면 네. 아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예,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반영을 좀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순위를 매겨 보면 제가 이제 매긴 거는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 1위고요. 네. 예, 뉴욕 닉스가 2위인데 저는 두 팀이 굉장히 붙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닉스가 이길 수 있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컨퍼런스 우승은 닉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예, 3위가 이제 빌드업을 까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3위고요. 네네. 아유 저는 뭐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럼요. 순위라고 봅니다. 네. 네. 지난 시즌에도 3위 얘기했다가 24승에서 완전 망했는데 그리고 4위 애틀랜타 호크스 보고요. 호크스요? 이것도 좀 의외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5위 올랜도 매직, 6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피스톤스 이렇게 직행팀 6팀 예상해봤고요. 네. 한 팀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 그 이상한 팀 미러키 벅스는 제가 7위로 놨습니다. 네. 벅스가 7위를 하셨고 사실은 흥미롭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뭐랄까 조금 너무 합리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저는 기존에 계속 앤서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네. 팀의 어떤 구성적인 그런 요소들을 네. 계속 저는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 학습이 저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꽤나 합리적인데 이제 호크스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해요. 호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트렌드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얼마나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가졌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리그에 영향을 주고 있나. 네. 결국에는 수비에서 영향을 주고 안티 피켓롤 농구가 살아났죠.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얼마나 잘 꾸렸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호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시즌의 영입과 기존의 작년에 성공한 영입들을 좀 묶어서 봐야 돼요. 네. 일단 다이슨 다니엘스가 있는 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데려옵니다. 음. 그래서 요 2가지 영입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단은 트레이형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백코트에 안티 피켓롤 농구를 어느 정도 이식을 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팀이 포르징기스를 영입했고
루크 케나드를 영입해왔습니다. 네. 루크 케나드 오래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형 옆에서는 더 오래 뛰긴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10분 15만 뛰어도 확실하게 3점에서는 그럼요. 거의 50% 성공률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르징기스는 이 선수가 카펠라가 가고 그 자리를 메웠는데 저는 이 호크스가 4위인 이유는 포르징기스가 50경기 이상 뛴다는 전제예요. 네, 아까 그렇겠죠.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지 않은 부상이니까. 예. 그렇다면 스페이싱과 이 픽옵션이 대폭 개선되면서 안티 피켓롤 농구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고 포르징기스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의 이제 재구성 이런 것까지 가져갔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4위인 이유는 로스터 밸런스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감점 요소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트레이 형류의 공격을 전개하는 핸들러들한테 빅맨의 옵션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네. 다치지만 않는다면. 이 팀이 젤런 존슨도 있잖아요. 네, 젤런 존슨이 지난 시즌에 36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젤런 존슨 있을 때 막 성적이 엄청 좋고 막 넷마진이 엄청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5할 승률은 기록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팀이 젤런 존슨이 포르징기스 옆에서 뛴다는 거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네. 사실 젤런 존슨이 2옵션으로 좀 한계가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포르징기스가 와서 2옵션이 아니라 2.5옵션 혹은 3옵션 느낌으로 뛴다? 요러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생길 거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르징기스, 젤런 존슨 조합에 저는 좀 기대가 있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다이슨 다니엘스라는 성공한 주전의 백업이자 파트너로 뛸 수 있다. 그리고 루크 케나드가 부족한 스페이싱을 채워준다. 이런 컨셉에서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뎁스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선발된 뉴웰이라고 읽어야 되나? 그 누구죠? 그 신인. 일산 뉴월. 네, 뉴월도 길쭉한 윙이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 조금이라도 뭐 도와줄 게 있을까요? 이제 뉴월은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스바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뉴월은 어느 정도 트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몸이나 이 4번을 지향하는데 사실 스킬셋은 5번에 가까운. 그래서 사실상 저는 현재 포르징기스 오콩우 다음 세 번째 빅맨 느낌으로 좀 뛰지 않을까. 그 벤치에서 좀 언더사이즈로 허슬하는 그런 류의 빅맨 있잖아요. 적당히 스위치 수비하고 공격 리바운드 들어가고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1년 차이는 앉아 있겠네요, 그 친구는. 근데 또 모를 일입니다. 아, 네. 포르징기스가 50경기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아, 전제가 깨지는 경우에 갑자기 팀의 두 번째 빅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요새 NBA 너무 많아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크스의 4위도 힘들어지는 건데 또 약간 짚어주고 싶으신 팀이 또 있으실까요? 뭐 모두가 궁금해하시게 필라델피아를 네. 마지막에 얘기하고 네. 이걸 필라델피아를 제가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두 번째 팀으로는 그 캡스 얘기를 좀 캡스, 해볼게요. 뉴욕 닉스랑 캡스를 좀 붙여서 봐야 되는데 저는 다음 시즌에 확고한 2강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팀들이 닉스는 순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이라면 저는 캐빌리어스는 64승까지는 못할 거라 봐요. 결국에는 55승 근방에서 닉스랑 완전히 종이 한 장 차이로 붙어서 캡스가 살짝 앞서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팀이 빠진 선수와 영입된 선수를 봐야 돼요. 지난 시즌에 이 팀의 성공은 백코트의 비중에서 나왔어요. 백코트가 미첼, 갈랜드 그리고 거기를 받쳐주는 타이제롬이 정말 건강하게 잘 뛰었거든요. 타이제롬을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선수가 70경기 뛰었는데 이 선수 EPM이 팀에서 5위예요. 식스맨으로 뛰었는데 다섯 번째로 좋은데 무려 플러스 3.4입니다. 이게 리그 전체에서 24위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엔비드보다 높아요. 근데 이 선수를 지금 대체하는 게 누구냐? 이 선수가 70경기 뛰었고 프로에서도 9경기 뛰었고요. 20분 이상을 다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론조볼이에요. 근데 론조볼이 지난 시즌에 35경기 뛰었고요. 이번 시즌에 캐빌리어스 와서 가장 먼저 협의한 게 뭐냐면 백코트를 뛰지 않는 걸 협의했습니다. 백투백을 뛰지 않는 걸 협의했어요. 백투백을 뛰지 않는다? 결국에 또 다음 시즌 또 35경기 정도 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타이제롬의 경기 수의 절반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공격에서는 지난 시즌에 완벽한 마이너스였고 수비에서만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팀은 지난 시즌에 타이제론까지 이 세 명이 완벽하게 피켓롤을 돌리면서 성공한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첼하고 갈랜드는 그대로 뛰는데 론조볼이 와서 다른 색깔의 농구를 한다? 이게 팀에 얼마만큼 제대로 묻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론조볼이 지난 시즌에 야투율이 36.6%밖에 안 됐는데 타이제론 3점 성공률만 해도 43.9%예요.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일단 좀 차이가 크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팀 스티븐스도 네. 중족골 골절을 당해서 스트루스요. 스트루스, 네. 맥스 맥스 스트루스도 예, 중족골 골절을 당해서 빠졌는데 사실 뭐 3개월 부상이다. 뭐 후반기엔 돌아올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족골 골절은 듀란트 그리고 엠비드도 겪었던 부상인데 정확히 부위가 어디 쪽일까요? 이게 그 지금 이 발바닥에 네. 이 중간 바깥쪽 뼈가 부러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부러진 그렇죠. 거죠. 근데 약간 코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수술을 하고 붙여도 잘 부러져요. 그래서 듀란트는 뼈 이식을 했고요. 예, 이식을 해서 그 뼈를 그거 재생시켰고 엠비드도 비슷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결국에는 시즌 아웃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스트러스가 뭐 뛰어나게 발전된 의료 기술에 힘입어 3개월 만에 돌아온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좀 부상의 힘들다. 특성상 힘들다. 그러면 이 팀은 오코로도 빠졌잖아요. 그쵸. 론조볼 영입하려고 오코로도 보낸 상황에서 스트러스가 부상당하는 건 아마 예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팀의 핵심 벤치가 벌써 둘이나 빠지는 거고 디안드레 헌터 핵심 선수고 지난 시즌은 64경기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 커리어 평균 54경기 뛴 선수예요. 이 선수도 사실 부상 이슈는 계속 가져가고 평균적으로 50경기 정도 뛰는 선수라고 보면 캡스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벤치가 너무 흔들린다. 네. 그래서 64승까지는 힘들고 50승대 중반쯤에서 닉스랑 경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 닉스는 영입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벤치가 좀 탄탄해진다는 것도 고려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캐벌리어스가 올 시즌에 어떤 스킴으로 공격을 펼칠지는 모르겠는데 네. 작년 캐벌리어스 기준의 그 깨끗한 피켄롤 전개는 론조는 너무 힘들죠. 옵션이 네.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구멍이 나긴 나겠네요. 예. 론조가 공격에서 매력이 있었던 거는 3점이 잘 들어갔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처럼 야투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기여도만 높은 건데 이 선수가 35경기 뛰면서 수비 기여도가 높은 게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줄까? 힘들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제롬이 지난 시즌에 진짜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받쳐줄 벤치 멤버들도 공백이 있다면 론조가 그래도 공격에서 해줄 수 있는 링커 역할도 한계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좀 어렵게 됐고 이제 식서스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식서스 저는 얘기해야죠. 식서스 좋아요. 네. 일단 식서스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고 역동적이고 뎁스, 클러치에 강한가, 밸런스가 좋은가,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가. 요 5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5점 만점을 각각 항목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식서스가 다 4점 이상 평균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점수화를 해서 매겨서 수치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엠비드가 50경기 이상 뛴다는 일단 전제고요. 폴 조지가 50경기 뛰고 이런 거는 크게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폴 조지가 뛰면 3위가 아니라 그 위를 보겠죠. 네. 근데 폴 조지가 있든 없든 엠비드만 일단 50경기 이상 뛰면 3위는 갈 것이다. 일단 이게 전제인데 지난 시즌에 엠비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모리가 엑시트 인터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팀을 베테랑 위주로 꾸렸고 그렇게 해서 당장 승부를 보려고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게 정규 시즌에 엄청난 패착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만드는데 자기는 주안점을 둘 것이다라고 했고 이번 오프 시즌을 거치면서 25세 이하의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로스터를 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맥시 중심으로 플랜 B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죠. 네. 맥시 중심으로 와포드 24세, 워커 22세, 엣지콤 19세, 브룸 22세,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 그라임스 25세, 그리고 핵심인 맥시가 24세고요. 맥케인 21세, 에드워즈 21세, 보나 22세예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상당히 젊죠. 그렇죠. 그러고 이 사람이
웃긴 건 지난 시즌에 그 베테랑의 그 관록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아서 라우리, 고든, 드러먼드는 또 잡고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테랑 3인방이 이제 경험을 더해주면서 전구 역동적인 로스터를 꾸렸고 엠비드와 폴 조지의 부상은 어느 정도 커버한다. 네. 이 관점에서 저는 일단 팀 구성이 참 좋아졌다. 그리고 로스터 밸런스가 꽤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엠비드가 50경기 이상 뛰면 클러치 경쟁력 충분히 있고 정규 시즌 항정으로는 그러고 이제 플랜 B도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50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동부 3강은 50승 넘으면 무조건 3위고요. 네. 50승 못해도 3위 할 것 같아요. 한 55% 정도 승률만 돼도 3위 할 것 같아서 널널하죠. 예, 이번은 확실히 좀 널널해요. 네. 50승 이상을 담보하는 팀이 딱 2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주공산의 이 동부에서라면 엠비도 50경기 이상 뛰면 충분히 3위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너무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국에는 식서스는 항상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 엠비드가 뛰어줘야만 한다는 그게 사실상 이제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터진 팀은 아니고 물론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엠비드라는 팀의 중심이 저는 좀 건강하게 뛰는 모습을 리그의 어떤 전체적인 좋은 밸런스 차원에서 전 너무 보고 싶네요. 이번 시즌 엠비드 오프 시즌에 진짜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살도 굉장히 많이 뺐고 그거를 지금 거의 석 달 가까이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이제 재활도 필라델피아에 얘가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오프 시즌에 필라델피아에 남았어요. 그래서 재활만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도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엠비드가 50경기 이상은 건강하게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엠비드 건강하게 기대한다. 이거 몇 번 들어본 것 같으면 기분 탓인가요? 매 시즌은 사실 하는 얘기기는 한데 왜 또 한번 또 짚으세요 또. 아니 뭐 제가 50경기를 기준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도 매번 얘기할 때는 대부분 60경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은 많이 기준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버슨 에라에 입던 유니폼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팔리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버스니 형의 힘을 받아서 버스니 형 하면 부상 없고 48분씩 뛰는 강철 체력 아니겠습니까?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엠비드가 50경기 30분만 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바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뭐 확정을 하기는 아무래도 당연히 힘들고 그래서 좀 그룹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1시드 가장 유력한 건 그래도 클리브랜드. 이유는 어쨌든 감독이나 주축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검증된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 그 다음이 뉴욕인데 뉴욕은 1위보다는 지금은 좀 더 낮게 둔 게 이론상으로는 1시드 가능한데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여기는 사실 티보도의 농구를 마이크 브라운이 그대로 한다는 저는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거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을 봐야 돼서 조금 평가를 보류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 뒤에 또 이론상으로 상위 시드 가능한 팀이 저는 올랜도랑 애틀랜타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팀도 이제 뭐 주요 영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작 까봐야 안다. 그래서 일단 상위 시드는 그렇게 네 팀이 유력하다 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직행 사실 비슷비슷하다 보는데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연속성 면에서는 조금 더 검증되지 않았나. 뭐 고점이 대단하기보다는 그래도 비커스테프가 어느 정도 수비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서 커닝햄이 이제 리드 핸들러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그런 중위권 성적은 보장되지 않나 해서 그렇고 그 다음 6번째 자리는 사실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미러키 필라델피아가 일단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변수가 있어서 이제 확답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에 따라서 토론토나 시카고 아니면 마이애미 여기가 올라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다라는. 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나서 그냥 비슷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확실히 뭔가 큰 특징이 조금 느껴지지는 않네요. 동부는 아무래도 조금 스바님의 보스턴이 빠진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전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커닝햄한테는 뭐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한 해가 되겠네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 네. 이번에 주요한 파트너였던 말릭 비즐리가 빠지고 그 자리를 덩컨 로빈슨이라는 선수의 르버트가 오면서 메웠잖아요. 네. 분명히 3점에서 이 비즐리가 주는 영향력과 로빈슨이랑 르버트가 주는 영향력은 좀 다를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커닝햄이 동일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팀을 6위 이상으로 이끈다면 이번 시즌은 커닝햄한테 확실하게 증명하는 시즌이 네.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제이든 아이비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맞죠. 2옵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순위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팀 두세 팀 정도 이제 오프 시즌 리뷰와 함께 네. 좀 프리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미러키 벅스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네. 이 7위로 나서 원래는 오늘 얘기를 안 해야 되는 팀인데 네. 왜 7위를 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시즌 내내 그 오프 시즌의 샐러리의 중요성 계속 얘기를 해왔고 네. 이번 시즌 대표적인 트렌드의 변화 중 하나로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두 팀이나 했고 이게 역대 1, 2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러키 벅스가 그 중에서 역대 1위를 차지한 팀이죠. 데미안 릴라드를 보내면서 20밀 이상의 데드머니가 잡혔고 그게 5년을 갑니다. 네. 근데 이번 시즌 이미 데드머니 20밀이 잡힌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20밀이면 진짜 준수한 롤플레이어들을 3명, 4명 또 영입할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야부셀레 이런 선수들이 3밀리언 정도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을 지금 5명을 영입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날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일스 터너, 게리 에리스, 코렌스턴이 아미르 커피 영입을 했는데 나름 없는 것에서 훌륭한 영입을 한 건 맞지만 나간 선수가 브룩 로페즈랑 릴라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은 지금 다음 시즌에 1번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로스터 밸런스가 너무 안 좋다고 본 거예요. 케빈 포터 주니어 하나가 실질적으로 1번이고 그 백업을 코렌서니가 가져가는데 케빈 포터 주니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진짜 잘했죠. 네. 4월에 전승할 때 이 선수가 폭발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중심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선수는 언제나 멘탈이 흔들리고 언제나 기복을 담보하는 선수예요. 시즌 내내 작년 4월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번 4월처럼. 그러면 결국에 1번이 흔들릴 텐데 그러면 케빈 포터 주니어가 흔들리고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코렌서니로 대체를 한다? 코렌서니 못지않게 기복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이 1번이 로스터 밸런스가 너무 안 좋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드머니로 사실은 메웠어야 됐는데 20밀의 데드머니 때문에 이 부분을 메우지 못한 게 큰 타격으로 돌아와서 7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매직 얘기를 조금 해보면 사실 매직이 전문가들 대부분이 3위로 나요 지금. 네. ESPN에서도 아마 3위였죠. 그렇게 보면 이 팀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 그리고 로스터 뎁스, 밸런스, 연속성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밸런스랑 클러치가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클러치가 문제가 좀 있어 네. 보이는데요. 이 팀이 벤치에서 벤케로랑 바그너가 좋은 콤비인 것처럼 보였지만 프롭에서 지난 시즌에 동시 뛰었을 때 이 2인 마진이 마이너스 7.9예요. 그 보스턴 상대한 것도 여파가 좀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쨌든 1라운드 하나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규 시즌에는 플러스 8인가 뭐 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굳이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둘이 클러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지난 시즌에 이 1라운드에서 보여준 것들이 검증이 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전국도 역동적이고 뎁스는 충분하다. 근데 클러치와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요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이거고, 그러고 이 팀이 지금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고 타이언스 존스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팀은 기본적으로 1번은 제일러 썩스고 볼 배분은 원래는 지난 시즌은 벤케로랑 바그너가 메인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베인이 왔고 타이언스 존스가 이제 백업 1번으로 뛰면 볼 배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 베인하고 벤케로하고 바그너가 있을 때 옆에서 썩스가 뛴다. 이게 그 볼 배분 문제에서 좀 초반에 많이 고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 꽤나 고전을 하다가 후반기에 좀 올라오는 패턴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이 팀을 5위로 낮췄습니다.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약간 전면적인 롤 개정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본인이 하던 것들에서 네. 조금씩 나눠서 분배하는 얇게 좀 더 그렇죠. 퍼트리는 네.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젊은 팀이니까 실질적인 어떤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어떤 선수가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나 좋은 팀들은 그게 가장 필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스포츠고 아무리 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도 코트 위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뭔가 시너지를 펼치는 선수들을 누가 잡느냐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올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뭐랄까 흥미로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가 좀 됩니다. 예, 벤케로가 제 미국에 계신 삼촌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가까운 사이인데요.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그 정도면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삼촌의 고등학교 친구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꽤 강하게 있는 선수라서 벤케로 응원은 하는데 다음 시즌에 벤케로가 진짜 잘해줘야 돼요. 아까 네. 클러치가 떨어져서 제가 낮췄다고 했잖아요. 네. 그 클러치를 벤케로가 좀 메워준다면 사실 5위 그렇죠. 제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케로한테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 사실 또 벤케로가 주로 가져가는 공격 옵션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시작되는 공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조금 잘 하게 되면 훨씬 더 뭔가 멋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님도 두세 팀 정도 뽑아주시죠.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에트를 저는 어쨌든 제일 기대하고 있거든요. 성적보다는 좀 재미 면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물론 있고 그 안티피게논 롱구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흥미롭다 생각하는 게 원래 기존에 그러니까 예전에 맥밀런 때 에트는 트레이 형 몰빵이었잖아 말하자면. 트레이 형이 공을 잡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도구들 말하자면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이번 50점씩 넣고. 그렇죠. 트레이 형이 내내 공을 잡고 있는. 근데 지난 시즌부터는 사실 퀸 스나이더 감독은 그것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리그 전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네. 영 혼자보다는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다이슨 다니엘스나 뭐 데일런 존슨이 좀 더 공을 만지면서 이 선수들도 뭐 득점에서 애매함이 있어도 어쨌든 나름 한때 핸들러를 좀 해봤던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공을 좀 만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전 재미있다 생각하는 게 이제 항상 벤치에서 그 비트 크레이치라고 있거든요. 나름 애틀에 크레이치. 크레이치 나름 애틀에 그 주요 벤치로 나왔고 이런 선수들이 저는 좋다 생각하는 게 이제 윙 사이즈면서 3점은 좀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컷인 열심히 뛰고 그리고 약간의 패스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퀸 스나이더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패스 되는 선수들. 예전에 조 잉글스나 아니면 로이스 오닐도 그런 식으로 키웠고 그렇죠. 스나이더는 이런 패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크레이치가 그 역할을 잘 해줬고 또 작년 2라운드 픽에서 올해 이제 계약 중 게 니콜라 두리시치라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도 윙 사이즈에 어떤 핸들러의 놀이가 좀 가능한 선수예요. 저는 비슷한 게 예전 보그단 미치랑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얘는 슛을 못 쏴요. 그 차이긴 한데 슛이 되면 조금 괜찮은 자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컨셉이 나름 확고한 것 같은데 스나이더 감독이 어떤 추구하는 바와 이 팀 컨셉이 좀 맞는다 생각해서 적당히 이제 핸들러 혼자서 핸들러는 아니더라도 좀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류크 캐너들도 슛 말고 조금 패스 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이 좀 예쁘게 돌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기대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살짝 좀 걸리는 부분은 정작 패스력에 비해서 이 슈팅력이나 득점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팀이. 그러니까 포르징기스가 조금 득점 부담을 많이 책임지거나 그래야 팀이 잘 돌아갈 것 같고 아니면 영이 잘못하면 영이 전처럼 아예 왜 이리 못 넣어 내가 다 넣어야 돼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만 좀 걸리고 근데 기본적인 접근은 재미인 것 같아요. 이제 수비 전문 선수들 그리고 이제 패스 잘하는 롤플레이어들 이렇게 모아놔서 그림은 좀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속공이 빠르게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애틀랜타도 하프코트 오펜스가 숙제네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예전에 퀸 스나이더가 유타에 있을 때 조잉글스나 그런 선수들 로이스 오닐이 45도 라인 3점에서 컷을 들어가면 그 45도에서 패스가 뿌려지는 그 그림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크레이치 같은 선수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셀틱스 어떨까요? 보스턴이요. 보스턴은 저는 사실 탱킹을 굉장히 바라고 있어서 희망회로를 돌리면 인디애나 샬럿이 보스턴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차마 워싱턴 네츠보다 못하겠다고는 못하겠고 이거는 그 팀들에 대한 얘기가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 앰퍼니 사이먼스가 약간 엑스팩터인데 네. 솔직히 약간의 기대는 있거든요. 이 선수가 조금 구린 부분은 많아도 3점 하나는 그렇죠. 믿을 만한 생각하고 공중 주면 신나가지고 또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이런 가드 중에서 리버텍도 꽤 하는 네. 편이에요. 레스 사이먼스가. 그래서 나름 득점원으로서는 사실 빠질 게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문제죠 아무래도. 네. 원래 그래서 조금 스크린을 잘 받고 이 세팅을 해주면 조금 스탯을 완전 예쁘게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팀에 스크린을 설 줄 아는 선수가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호포드 코넷 스크린을 받으면 괜찮은 건데 이게 주전에 케이타가 될 것 같거든요. 백업은 이제 부쉐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부쉐인 너무 얇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쉐이가 열심히 설려고 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안 스크린이. 걸리죠, 그거는. 그리고 네. 루카 가르자 뭐 이런 선수들이 채워져야 돼서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네요. 화이트랑 가드 피켓놀 하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 포틀랜드가 가드피켈로 했었는데 근데 저는 공주면 신나서 할 것 같고 약간 그 보스턴 팬분들도 저는 올 시즌에 현지에서도 약간 뭐 되게 여유롭게 오히려 아 좋다 1년 휴식기 좋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농구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앰퍼니 사이먼스가 이 친구가 그리고 은근히 컨택을 피하지 않아요 진입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나름 리버텍에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긁어준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죠? 보스턴과 인디애나 프린 갑니다. 끔찍합니다. 보스턴 인디애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올해 동부가 저는 그때도 제가 술자리 같은 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뭐랄까 큰 규칙들이 있고 팀에 골자가 잘 잡혀 있는 팀들은 쉽게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 선수가 빠져도 보스턴이 저는 그 대표적인 정말 프론트부터 선수단 밑에까지 정확하게 그 규칙이 딱 있어요. 그 부여되어 있는 롤이 정확하고 아, 그리고 테이텀 뛰던데요. 벌써 아니 지금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테이텀 후반기에 뛸 것 같은데. 테이텀이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테이텀은 아 내가 없어도 브라운이 적당히 성적 해주면 내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테이텀이 어빙하고 비슷하게 복귀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좀 몹쓸 생각 같아요. 저 피터슨하고 부저 오는 거 좀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제발. 부저가 네. 괜찮다고. 아 좋아요, 잘합니다. 디반사, 피터슨, 부저, 보스턴이 그리는 큰 그림일 텐데 네. 현실은 프린을 간다. 이거 재밌겠네요. 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탱킹을 해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드래프트 픽을 받는다면 픽 순위를 받는다면 명가입니다. 명가. 역시 보스턴 셀틱스 명가죠. 아니 이번에 드랩에 보스턴 출신 로컬 보이도 있지 않아요? 아 그게 디반사인데 아 그래서 나머지 둘에 비해 전 디반사를 낮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지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디반사까지는 봐줄 수 있다. 무시 못하죠 또 지역 프리미엄.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하지만 프린 간다. 그렇습니다. 그럼 스바님은 올해 더 대학 필름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시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학 뭐 흥미가 가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또 여기 스바님 실. 그러면 근데 이 얘기가 안 나온 팀이 있어서 네. 카더가드님은 이제 닉스 다음 시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감사하게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요거를 조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난 시즌에 이제 51승, 동부 3위, 뭐 25년 만에 컴파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아까 스바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감독이 해임됐어요. 그리고 ESPN에서는 올해는 이제 54승, 2위 예상을 했네요. 여러 팀들의 부상 이슈들이 있고 동부 2강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클리블랜드 뉴욕 꼽고 계시고 저도 근데 결국은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페이스가 느렸던 팀에서 이제 달리는 농구로 성공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달리는 농구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기형적인 주전 의존도
기형적인 주전 의도도 요거는 저는 실제 직관 가서 느꼈기 때문에 아니 뭐 바꾸질 않아요. 여기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농구를 정말 열심히 봐요. 안 뛰는 선수들은 안 뛰니까. 저랑 같이 갔던 일행이 그 신인 선수 누구였죠? 다디예요. 네, 다디에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저 친구는 안 나오나. 상대팀은 막 다 뛰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뛸 거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날 다디에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다. 뛸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요거 저는 궁금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뉴욕 경기를 좀 챙겨볼 예정이라 마이크 브라운 체제 하에 지금 어떻게 또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약간 팀 컬러 전환에 성공하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굉장히 큰 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클락슨 야부셀레 영입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벤치에서. 그렇죠. 그리고 야부셀레는 5번도 뛸 수 있는 선수라 네. 미첼 로빈슨이 항상 안고 가는 그 부상 이슈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라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 있게 보고. 근데 야부슬레가 꾸준히 인터뷰에서 나는 5번이 싫다 하고 있는데 엄청 싫어해요. 하지만 5번으로 가장 많이 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에서도 다 다쳐서 내가 5번 이랬는데 닉스에서도 미첼 로빈슨 다치는 순간 아마 그렇죠. 빠른 농구에 그리고 저는 브런슨이 빠른 농구를 하는 선수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쵸, 항상.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금 체질이 바뀔지. 미칼 브리지스도 저는 그렇게 빠른 농구를 하는 선수 같지도 사실 않고. 지금 닉스의 구성이 빠른 농구와 맞나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네. 마이크 브라운은 1000명을 했고 지난 시즌 닉스는 정말 안 뛴 팀이잖아요. 네. 페이스가 20몇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타운스가 빠른 농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전이 지금 전부 빠른 농구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뭐 타운스가 감독은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하고 아니 타운스가 네. 달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커리어에서 빨랐던 적이 크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부셀레는 빠를 때 잘했거든요. 음. 그럼 야부셀레가 주전을 본인의 이제 DNA를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이식을 하고 싶겠지만은 정확하게 그게 이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그 궁금하고요.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카더가든 불꽃 앤서님, 스바님이 동부 프리뷰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회에 저는 서부 프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동부팀 중에서 어떤 팀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